안녕하세요. EBS 리딩파워 유형편 완성입니다. 완성 11강이고요. 그리고 프랙티스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이죠. 11강에서. 자, 최종적인 목표를 향한 굳은 결심의 중요성.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정하면 굳은 결심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좀 뜻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특정 예시 대상이 있고요. 예시 대상이 이민자예요. 이렇게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요 이민자는 약간 그런 특정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됐죠? 자,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19세기의 유럽 혹은 20세기의 아시아를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봐라. 떠났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19세기든 20세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아가 한국이 나는 원래 내 나라야. 근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겠어. 뭐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로 떠나겠어. 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날 거야.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행을 시작했을 때 거의 요 여행이라던가 요 이민을 시작을 했을 때, 그치? 그리고 요런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치? 떠나는 여정이죠. 그런 여정을 시작했을 때 거의 어떤 이민자들도, 요거는 그 어떤 이민자들도 예측을 못했어. 뭘 예측을 못했을까?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세계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될지 예측을 못했다는 거야. 여기서 요 신세계는요, 새로운 환경. 내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면 저한테 이게 새로운 환경이고 신세계죠. 그치?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치? 그래서 신세계인데 내가 한국에서 지금 원래 100만 원을 벌어. 근데 지금 미국에 가면 수입이 100만 원도 못 벌, 1000원도 못 벌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언제 내가 다시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될지는 몰라. 왜냐면 나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원래 해왔던 일을 계속 해오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예측했을 리는 없지만 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난 이들은, 이민자들은 기회의 땅을 향해 뭐 했다? 출발을 했다. 이게 확신이 없는 상태야. 하지만 출발은 했다는 거죠. 발걸음을 띄었다는 얘기야. 됐죠? 그뿐만 아니라 별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떠난 이민자들 중, 요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정 그 자체 동안에 큰 난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서 100만 원을 벌지만 지금 미국에 가면 100원도 못 벌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에 갈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내가 100원밖에 못 버는 상황이 있더라도 혹은 수입이 영원인 그러니까 아예 돈을 못 벌더라도 나는 그 난관을 기꺼이 뭐하다?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기꺼이 감수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민자들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될지 예측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민자들은 기회의 땅을 향해 출발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이민자들 중 많은 사람은 여정 중에 큰 난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별표. 중요한 점은 개척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재정적인 이득의 정확한 계산을 앞섰다는 것이다. 자, 보자. 개척자. 여기서 이제 개척자라고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이민을 가서 내 삶을 일구어 나가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개척자라고 봅니다. 그의 삶의 개척자죠. 그의 삶의 개척자. 그치? 그가 사는 삶의 개척자. 이렇게 되겠죠. 그지? 개척자가 되겠다는 그 굳은 결심이 나는 한국에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지만 미국에 가서 영원을 벌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나는 거기 가서 나의 삶을 다시 개척하겠어. 그지? 그런 굳은 결심이 재정적인 이득, 돈을 못 벌어도
그지? 재정적인 이들의 정확한 계산을 앞선다는 것이다. 이 앞선다는 것이다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 결심이 있고 결심이 먼저고 개척하겠다는 결심이 더 우위에 있고 돈 버는 거는 나중에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심이 먼저다. 최우선적이다. 최우선이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재정적인 이득의 정확한 계산. 내가 한국에서 100만 원 벌다가 미국에 가면은 빵원을 벌 텐데, 뭐 예를 들어서 10원을 벌 텐데 번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정확한 계산으로 따지면 한국에 있는 게 더 낫겠죠. 근데 미국을 가겠다는 얘기죠. 왜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척을 하게 되면 나는 미국에서 10원을 벌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요런 재정적 이득보다는 개척을 하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척이 더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척이 더 중요하고요. 돈 버는 것은 재정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은 개척보다 중요하지 않음. 이렇게? 자, 재무지표가 늘기를 빈둥거리며 기다리는 회사는, 자, 5번부터 이제 회사가 나옵니다. 이제 사실 예시가 이민자인데 약간 비유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도 이제 예시가 나와요. 자, 봅시다. 재무지표가 뭐냐면 돈이 들어오는 액수가 표시되는 지표, 서류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얼마가 들어왔고요. 4월에는 얼마를 벌었고요. 3월에는 얼마나 벌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벌리는, 그지? 그런 액수가 표시된 지표인데 그 재무지표가 늘기를 빈둥거리며 별표. 빈둥거리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회사는 이 개척자라는 거는 먼저 스스로 하는 거잖아. 먼저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개척자와 반대 개념입니다. 개척자와 반대 개념. 그냥 멀뚱멀뚱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요런 회사는 미래에 대한 경쟁에서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될 거다. 미래에 대한 경쟁에서 뭐 한다? 무방비 상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승리하지 못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척자들은 스스로 먼저 가서 고난을 감수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회사가 나와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요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돈이 들어오는 거를 늘기만 기다리면서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빈둥거리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경쟁에서 무방비 상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민자를 회사로 그냥 바꾼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빈둥거리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 이렇게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빈둥거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빈둥거리지 않고 계속 개척을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6번. 궁극적인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 이 시각은 자각이랑 인식이랑 같이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궁극적인 목적물. 요거는 그냥 목표를 목적물이라고 쓰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이 없다면 회사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만날 때 요거는 이민자에게 뭐예요? 이민자에게 난관이죠. 그렇지? 고난이죠. 고난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바꿔서 얘기한 거야. 위험과 만날 때 경쟁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회사는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6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민자가 현실적인 시각이 없어요. 그치? 시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민자가 위험을 만났어요. 그러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요 회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민자가 현실적인 시각이 있고 위험을 만났을 때 이걸 난관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면, 그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쨌든 결과를 얻게 된다. 결과를 얻게 됨.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 요렇게 할 수 있다.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마정 문장이 나온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 지문에 숨겨진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마지막 지문은 11강에. 됐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이거를 요약문으로 만든다고 하면 요렇게 요걸 가지고 만드실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요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회사로 대체해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숨겨진 내용들, 그러니까 글쓴이는 되게 간단하게 말했어. 말을 할 때 길게 말하지 않아. 이 지문에서 이 지문을 쓴 사람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길게 얘기를 안 하고 짧게, 그리고 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요 비유 문장들이 많은 요런 지문들은 이 비유를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이런 비유를 했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셨을까요? 오케이. 자, 요거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물어보도록 하십시오.